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조국 정국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 투쟁에 나선 만큼 대치 정국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네. 구속이 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수사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조국 장관의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이제 해둬야 될 문제는 예.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된 사유가 예. 50억 횡령과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예. 근데 그 50억 횡령과 주가 조작 혐의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국 장관의 조카는 나쁜 사람이죠. 예. 사기꾼이고. 그런데 그 혐의에 조국 장관의 부인이 직접 개입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장제원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예. 범인 바꿔치기를 했는데도 직계 가족인 아들인데도 뭐 장제원 의원 사퇴해야 된다. 뭐 일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그건 가족의 문제니까. 근데 오촌 조카는 사실 그것보다도 더 먼 관계죠. 그런 점에서 오촌 조카가 뭐 혐의가 사실이라면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것이고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코링크 P라는 사모펀드에 과연 조국 장관의 부인과 그 오촌 조카가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대로 뭐 공모해서 직접 투자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직접 투자한 거 아니냐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혐의만 있지 그와 관련된 확증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좀 분명하게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 중에 정경심 교수가 관련된 건 없다라고 지금 보시는 쪽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검찰이 건곤일척의 심정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촌 조카 구속 이후에 이제 이렇게 더 그 가속도를 낼 것으로 그 기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좀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뭐냐면 그 오촌 조카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유기용 의원님께서도 이게 그 조국 장관 부부가 나쁜 사기꾼한테 이용당한 피해자 프레임으로 가기를 좀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꼬리 자르기 하기에는 그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가 너무 여러 군데 손을 많이 댔고요. 흔적들을 너무 많이 남겨놔서 그러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이 검찰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저는 검증 과정에서 묻지마 비호, 닥치고 방어했었던 민주당의 운명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 같고요.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본인의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셨던 대통령의 운명에도 이게 굉장히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왜 집권당이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안고 가려고 하시는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자진 사퇴를 했었어야 맞고요. 임명되기 이전에. 그때 때를 놓쳤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임명도 됐는데 지금 이제 거취를 달리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빨랐겠다 싶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시점이 굉장히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조국 장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과거에 조국 교수 시절에 진보의 아이콘으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온갖 거룩한 말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그 기준에서 지금의 조국 장관인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일까를 좀 묻고 싶어요. 그 조국
당시 후보 시절에 자기 성찰 예. 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찰이라 하면 바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객관화시켜서 한번 들여다보고 반성할 거는 반성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저는 그때 했었던 자기 성찰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였더라면 지금 저 자리에 있으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 집권당이나 대통령으로서도 너무 리스크를 이렇게까지 지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었죠. 네. 국회에서. 그때 이 코링크 피해와 관련해서 나는 처음 들었고 이번에 알았고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그 펀드 코링크 피해를 설립할 때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정경심 교수의 돈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민들은 정말 몰랐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웅동학원 문제로 해서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뭐 사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예. 거나 다름없죠. 대체로 조국 장관이 얘기했듯이 그 부인이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받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인이 직접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왔던 건 아마 누가 보기에도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런 점에서 조국 장관은 우선 부인이 어떤 식의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 이게 청문회 과정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그 유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나서도 검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질문하신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예. 조국 장관 부인이 그 오촌 조카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2억 5천이 사모펀드를 코링크 PE를 만드는 데 쓰였기 때문에 예. 이건 애초에 공모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정황 증거들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그 5억 원을 빌려줬다라는 사실이 채권으로 예. 거기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국 장관 부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미리 공모해서 자기가 투자해서 코링크 PE를 만들고 할 것이라면 숨겼겠네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돈을 조달해서 빌려줬지 그것을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하는데 그렇게 떡하니 해놨겠느냐 하는 이건 역시 정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도 좀 이 문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좀 차분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억 원을 빌려줬던 것이고 무슨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중에 일부가 쓰여졌는데 정황상 보면 이 사람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쁜 사람이죠. 예. 가족들에게도 왜 그 사기를 못 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명시적으로 뭐 조국 장관 가족들이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는 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유 의원님께서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공표를 예. 의심하시는 듯한 말씀을 예. 하셨는데 지금 알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웰스시엔트 최 대표라는 분, 코링크 PE의 이모 대표. 이모 대표 이런 분들이 그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았잖아요. 예. 그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언론 취재가 얼마나 그 집요하게 했겠습니까? 예. 언론 취재로 이분들이 밝혔어요. 심지어는 그 외국에 있는 누구죠? 그 오촌 조카랑 주고받았다는 녹취록. 그 예. 녹취록 내용도 그쪽에서 나온 거지 이게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 변호사들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호인들이 자기 의뢰인이 좀 억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언론에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이지 이게 검찰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아까 질문하신 그 8억, 예, 8억 가량 되는 예. 그거는 2015년 그러니까 민정수석 되기 전에 이미 그 채권의 형태로 있었어요. 그 네. 돈이 결국은 종잣돈이 돼서 코링크피를 설립하는 데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정황이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민정수석 되고 나면 공직자윤리법에 그 적용을 받으면서 재산 공개를 예. 해야 되고 매년 뭐 1년에 재산도 한두 되기 번씩 시작해야 계속 되고. 변동 예. 상황을 그 보고를 해야 되잖아.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제 그 민정수석 정도 되는 그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올랐으면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집의 재산 관리나 이런 거는 다 부인이 알아서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공직자가 된 이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그 위치에 갔으면 계속 교수로 있었으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공직자의 위치에서는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모르는 것도 문제다. 재산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건 네. 문제가 없었는지를 체크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모르면 부인한테 물어봐서라도 또 법을 잘 아는 분이니까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거는 좀 안 하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맞는데 저는 그 공직자의 기본 이걸 몰랐다고 발뺌한다 그래서 책임 면제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정도 고위 공직자였으면 그 관리의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안 지고 그냥 몰랐어도 설령 그런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난번 국정농단 그 사건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가 경제공동체, 공동정범 이야기예요. 아니 박근혜와 최순실도 경제공동체로 묶는 이 마당에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부가 경제 공동체가 아니면 누가 경제 공동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다고 해도 그거는 핑계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핑계거리가 안 되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조국 당시 수석으로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고 지금 장관 입장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아까 제가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쭉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이 조국 장관 부부는요 공사 구분이 전혀 안 되는 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용 재산인 학교에서 준 PC를 중고 교체하면 학교에 도로 반납해야 되는데 그 중고 PC를 집으로 가져온다든가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쓴다든가 정경심 교수는 학교 재산인 PC를 그냥 무단으로 막 반출을 해요. 그런 것도 저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분이라서 고위공직자가 되기에는 애초부터 기본적인 자질이 좀 의심되는 분들이고 특히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아무리 그 VIP 고객을 관리하는 그 증권회사 직원이 요즘 보면 무슨 집사 노릇을 많이들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말에 그 새벽에 2-3시간 운전시켜서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빼오고 집에 있는 하드 교체하는 그 심부름을 시킨다는 게 이거는 명백한 아주 고약한 저는 갑질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가족이 고위공직자 그것도 다른 부처도 아니고 정말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되게 부끄러워요. 좀. 알겠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것 같은데 아마 기자들이 제3자로부터 취재해서 얻은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검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술 내용 같은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PC 안에 어떤 파일이 들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사실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사실은 지금 일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점이고요. 재산 등록 관련해서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됩니다. 아마 진 장관님도 국회의원 하시면서 장관 하시면서 재산 등록 여러 차례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제 재산 등록이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다 일일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허위거나 했을 때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게 허위라면.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5억 원을 빌려줬던 그 사실은 거기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점은 조금 반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장관 임명 이후에 야당에서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하고요.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삭발했고 오늘 또 김문수 전 지사도 삭발을 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정치권 반응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닙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주시는데 네. 이게 참 뭐 코미디 같기도 하고 저는 좀 난감했습니다. 당 대표가 느닷없이 삭발을 했다고 해서 이게 또 다른 뉴스거리가 돼야 되나 싶어서 어쨌든 정기국회 첫 일정이 잡혀있는 오늘 그걸 어제 느닷없이 연락 와서 불발시키고 네. 대표가 삭발을 한 현장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만큼 동의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떠한 투쟁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또 부여된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다 외면하고 삭발투쟁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치를 웅변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삭발 투쟁, 삭발 감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삭발, 뭐 단식 이런 식의 어떤 뭐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삭발을 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처음이라고 하죠. 예. 될 수가 있고요. 오죽하면 저랬을까라는 그 심정도 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부추기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당 대표가 삭발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계속 삭발이 이어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저는 저 광장 있잖아요. 예. 광화문이든 저 이 여러 이 공공 장소는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무대나 공간이 있어요. 예. 국회에서 하고 굳이 나오겠으면 여의도 광장 정도만 나오지 저렇게 광화문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시민들이 의사 표현할 기회나 장소를 뺏는 거나 다름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대학들이 여러 대학이 학교 내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조국 장관 부적격이다, 파면해야 된다, 내려와라. 근데 이 학생들이나 뭔가 그런 그 의사 표출을 하고 싶은 시민들이 광장에를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저렇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행여 그 정치권에 좀 오해를 받을까봐 못 나오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은 저 시민의 광장은 좀 비껴주고요. 네. 여의도로 돌아와서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하든지 국회 내에서. 하지 저 시내 저 스페이스는 오롯이 좀 시민들에게 젊은 층 정말 분노하는 젊은 층이나 시민들에게 내어주는 게 오히려 예. 한국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태를 공론화하는 그 분위기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 끌고 갈 수 있지 저렇게 자기들이 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시민들은 하고 싶어도 저는 못하고 저는 한국당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충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 야당 국회의원들은 좀 국회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막 고개를 네, 끄덕이시는데 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공간과 자기들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진 장관님 말씀에 이제 저도 공감하고요. 예. 사실은 우리 심상정 대표하고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고 감옥 갔다 와서 소회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어제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삭발 혹은 단식은 아무런 저항 수단이 없을 때 예.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몸을 최고의 무기로 삼아서 하는 아주 극한 투쟁의 방식이죠. 예.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단식을 해서 우리 민주화를 앞당겼던. 예. 근데 사실은 그 단식이 정말 목숨을 건 단식이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인정받았고 그 당시에 김영삼 총재는 가택연금 중이었고 예. 김대중 총재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국회 내에서 모든 노력이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수단으로 그걸 선택한 건데 저는 국회의원이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의 대표가 다른 어떤 수단을 다 팽개치고 지금 국회를 사실상 파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삭발이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죄송하지만 좀 안 된 얘기지만 우리 정치에서 우리 정치 수준을 전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는 이현주 의원 뒤를 따라서 채신 없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조금 더 제1야당 대표답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저는 단식도 내부에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예. 단식은 시작은 쉽지만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단식은 결단을 못 하시고 삭발을 한 것 같은데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뒤를 이었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이것이 야당 릴레이로? 의원들이 릴레이로 계속 삭발을 하게 되면 도대체 앞으로 국회로 어떤 명분으로 돌아올 것인지 저는 그 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요. 네. 화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를 말하면서 무차별 정쟁은 자유한국당에도 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유한국당에도 독이 된다. 예. 이게 한국당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되돌려 드리고 싶은가 하면 추석 지나자마자 돌아와서 제 일성으로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민생으로 예.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국 블랙홀은요. 야당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언론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라고 그때 얘기. 본인 내지는 그 후보를 지명한 대통령 또 아까 말씀드렸죠. 묻지마 방어 막 예. 닥치고 그냥 비호한 민주당이 그 블랙홀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조국 장관이 내려오지 않는 한 이 블랙홀은 저는 빠져나올 계속된다. 수가 없고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생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민생에 평소에 유능한 정당이 민생 들고 나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예. 국민들 대다수가 이 현 정권은 민생에 무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인식입니다만.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어느 여권 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생 얘기를 하면서 정치라는 게 뭐냐.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게 정치의 본령이니까 거기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니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묻고 있는데 예. 이게 특권과 반칙이 아니냐라는 걸 묻고 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거는요. 국민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 정말 국민들을 정의 공정 이거는 아무 무개념이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무 불만이 없는 개 돼지쯤으로 아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과거에 민주화 투쟁을 하셨다는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많이 계세요. 예. 네. 거기다가 이 정권은 2년 전에 그 겨울에 촛불을 들어준 많은 시민들이 만들어준 정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한 후보를 검증하기보다는 닥치고 묻지마 방어를 하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좀 스스로 좀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에 민주화 투쟁 했을 때 2년 전에 촛불을 들었을 때의 자신으로 돌아가서 그 자신이 현재의 조국 후보를 정말 그냥 닥치고 방어하는 자신들을 그 비추어 보면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 뭐 그걸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한번 좀 묻고 싶다는 생각이 막 대신 답변을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민생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지금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20대 국회 생산성이 가장 낮았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여든 야든 국회를 열 때마다 1번을 민생으로 꼽았던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서 국민들을 뭐 먹고 사는 데만 관심 있는 전 좀 민망한 표현이라서 예.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과하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됐어야죠. 예. 근데 보이콧한 이유가 국무위원 한 사람, 조국이 그 자리에 앉아서 참석하는 걸 참을 수가 없다 예. 하는 이유로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조국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정부 질문도 안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럼 법사위는 영 안 하게 됩니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는 각 국무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좀 충고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민생입법 그동안 못했던 것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예. 그리고 국정감사 포기할 겁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도 예산이 필요해서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아마 개개인들은 다 원할 겁니다. 그럼 예산 국회도 안 할 겁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조국 장관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못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언제까지 국회를 이렇게 공전시킬 것인지. 자, 장관 해임 건의안, 예. 특검, 국정조사 예.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의석수로. 그럼 그 상태에서 무작정 이제 삭발을 의원별로 다 하고 이렇게 시간 끌어서 과연 마지막 정기국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정기국회를 하자는 것을 예. 민생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국민들이 먹는 데만 관심 있다. 등 따스고 배부른 데만 관심 있다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는데 국회가 이 상황이 된 그 단초는 저는 저렇게 의혹이 많고 법 위반의 정황도 굉장히 큰 조국 장관을 지명하고 임명한 여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 집권 민주당에서. 세력이 예. 그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삭발하는 게 정치 불신을 초래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정치 불신은 어디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 정치권의 내로남불 행위입니다. 내로남불. 이게 여야 간의 입장이 바뀌면 완전히 180도 입장이 달라지는 피의사실 공표 그 금지 강화한다잖아요. 예, 예. 아니 국정농단 사건은 거의 매일매일이 그냥 피의사실 공표에 그냥 릴레이였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박수치고 있다가 지금 상황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무슨 국회 차원의 논의도 없어도 되는 법무부 장관의 훈령으로 추진한다. 예, 예. 이거야말로 저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그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의 내로남불이야말로 이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 저 삭발한다고 정치 불신하겠어요.